리와인드 학생부 종합전형이 거의 모든 것입니다. 5월 14일 날 어제 설명회를 했는데 일부는 이제 방은시 소장이 했어요. 근데 1시간 3분 걸렸고 PPT가 한 80장 정도 돼서 방은시 소장의 그 PPT를 제가 좀 다시 축약을 해서 한 20분짜리 영상을 만들고 그중에 또 일부는 한 10분 정도는 일반인들한테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부분들만 리마인드를 하는 거고 다시 되감기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작성은 방 소장이 했지만 제가 또 다시 보는 거니까 쓴 사람하고 보는 사람이 또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설명이 이제 2부는 이제 제가 제시했던 이제 엑셀 파일 갖고 했는데 그건 이제 엑셀 파일만 또 찬찬히 보기만 해도 종합전형의 성적 레인지에 대한 비교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건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질에 대해서 방 소장은 이제 핏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즘 회사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핏이라는 게 이제 뭐 적합하게 맞다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제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이고 더불어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교양이란 말을 요즘 좀 많이들 써요. 특히 이제 뭐 서울대 같은 데가 쓰는데 교양이라는 건 이제 지식을 쌓는 것, 성적을 내는 것 이상으로 문화적 소양, 세련된 태도.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 소양이라는 게 이제 공감 능력과 좀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핵심은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 그러니까 사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올바르게 적극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저희 설명회를 할 때 서울대학교도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서울대학교 설명회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를 하면서 학업 역량, 학업 태도, 그리고 이제 학업 외의 소양이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학업의 소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교양과 관련된 부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MBTI도 언급하고 KPI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어제 방 수장도 그랬으니까 최근의 트렌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KPI라는 건 이제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해서 회사에서 쓰는 건데 얼마나 이제 목표를 달성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만들고 이제 구체적이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 기한 내에서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성과를 갖다가 측정하는 형태이다. 이렇게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비슷하게 맞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회사 취직하기 좀 좋다. 회사에서 뽑을 때 선발하는 방식하고 좀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진로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와 다르게 이제 공채가 사라졌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술 변화가 돼서 교육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자기 개발 역량이 늘어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꿈보다 해몽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확실히 이제 무전공 계열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에서도 좁은 범위로 선택한 과목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 과목을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대한 맥락 같은 것이 좀 들어와 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하고 입시가 본질적으로 좀 비슷하고요. 좀 뭐 슬픈 얘기일 수도 있죠. 취업을 위해서 대학을 간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직무 역량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지식, 이해, 기능 과정, 태도 가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지는데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탐구 역량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취업을 위해서 산다라기보다는 독립된 개인으로서 자존감 있게끔 살기 위해서 그래야지 행복해진다. 뭐 그런 선택의 관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경희대학교가 아무래도 지금 가장 많이 자료 소개를 하고 있고 수시가 이제 6장이면 결국 경희대까지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위에서부터 내더라도 뭐 2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경희대학교가 세 번째 카드, 네 번째 카드 정도가 될 수 있는 상황들도 있고요. 뭐 2.5등급이라고 하면 첫 번째 카드가 또 경희대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과전형, 종합전형의 3포도를 보여주는 방식이었는데 교과전형이라는 것은 교과 종합평가 30을 하지만 수능 최저도 있고 수능 최저가 높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교과 종합평가 30보다는 교과 등급 자체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2등급에서 대부분 잘리죠. 그러니까 일반고가 당연히 많이 선발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물론 이제 교과 종합평가를 통해서 이제 뭐 미디어학과 같은 경우들이
이렇게 뒤쪽에서 3등급까지 붙어지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요건 이제 외고생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전형 쪽에서는 다르죠. 종합전형 쪽에서는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는 형태가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고교 유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특목고 자사고. 그래서 호텔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역량 같은 게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고에서 4등급 때 학생들이 좀 다수 선발되어 있고 일반고에서는 이제 2등급 초반 정도 학생들이 그렇지만 이제 1등급 때도 학생들이 많이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는 방식하고 좀 다르죠. 근데 사실 그렇다면 2등급 안쪽에서는 교과를 내면 되지 왜 학생부 종합전형을 냈을까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째는 수능 체제를 달성할 수 없는 낮은 수준의 학교였다. 두 번째로는 수능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아서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는 전형을 선택해야 됐다.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만 이제 학교의 입장은, 대학의 입장은 의도가 있다는 얘기 뭐냐 하면 2등급 안쪽에 일반고라면 교과를 내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또 공정성의 차원에서 놓고 보자면 그렇다면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적절하게 충분하게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전형에서 얘기하는 학업 역량보다도 탐구력, 탐구 역량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은 이제 진로 역량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자유전공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전공 적합성보다는 자기 주도성이 더 중요한 상태가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전에서는 그 교과 전형에서도 진로 역량은 평가하지 않고 학업 역량만 평가한단 말이에요. 종합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같이 평가하는 데도 있죠. 그렇죠? 그 학과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활용을 했는데, 요거는 뭐 전반적으로 다 같이 보셔도 좋고요. 최소한 오늘 PPT에서 다뤘던 내용들 정도는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특이라고 하는데, 세특이 성취도라고 나오는 등급 외의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보는데 지식을 확장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뭐가 있었냐. 그리고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성과. 그러니까 열의와 지적 관심이 드러난다라는 미사여구에 대한 얘기보다는 구체적인 성과 위주로 좀 쓰여져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전에서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탐구력이라는 건 중요하고 그게 자기주도적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희대학교가 이제 무전공과 나머지 학과들에 대한 얘기들 갖다가 충분히 좀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렇죠? 어디나 지금 무전공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탐구력에서 어떤 과목하고 학과하고 매치업을 시키지는 않는다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사물 현상에 대해서 탐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이런 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교양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교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잘 알고 자기의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탐구력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진로 역량은 이제 일반 학과에서는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그 학과랑 매치업이 되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잘 들었냐, 위계가 있냐, 이런 것들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선택했던 과목들과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에서의 연결, 맥락성, 이런 것들 좀 같이 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공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과 자기주도 교과 이수 노력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골라서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을 하면서 인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신의 기초 과목과 전공 과목의 성적의 편차에 따라서 자유전공학부를 고를 수도 있고 일반 학과를 고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섞어서 많이 고르게 될 것 같아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섞기도 하고 일반 학과랑 자유전공을 섞기도 하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선택지가 좀 더 많아져서 올해가 좀 더 복잡해졌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정성에 대한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노력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 자발적인 신망 확정 능력, 뭐 이런 것들은 다 알 수 있는 얘기들이니까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획력이죠. 기획력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회사같이 생각하고서 학생부를 좀 설계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케팅에서도 사실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좀 맥락이 있잖아요. 소비자한테 호소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성찰을 뭐라고 해봐야 되겠냐 하면, 성찰은 목표를 위해서 단순하게 일관된 형태로만 쭉 이어가는 거 말고, 고쳐나가는 것들. 고쳐나가는, 내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게 이런 부분이 틀렸고, 해서 이런 부분을 고쳐서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런 걸 새롭게 들어왔다. 이게 이제 성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부를 평가하는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기록이 일관되게 돼 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기록이 일관된 게 아니고 1학년 때 기록에서 2학년 때 올라오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통해서 고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고 어제 설명회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서도 사회적 문제를 갖다가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학과에 대한 질문에서 대답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행정학과에서 예컨대 공무원이 된다. 그럼 공무원이 돼서 하고 싶은 목표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학생의 관점에서 볼 때 민원 업무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 업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보다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민원인을 갖다가 소비자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진로 선택 과목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진정성 있는 기획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 편하다.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쭉 하고 하가면서 3학년 때쯤 돼서 진로를 잡아가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고등학교 생활 방식이긴 한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탑다운 방식으로 진로부터 먼저 잡아놓고, 진로에 따라서 어떻게 학생부를 구성할 것이냐가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뭐 학과를 바꾸게 된다. 그러면 또 자전을 선택하는 방식도 가능하니까요. 자전을 좀 섞어서 넣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할 때 구체적으로 좀 쉽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어요. 추천서도 없어졌죠. 자소서와 추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러니까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배우고 느낀 점 쓰는 거가 자소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공동체에서 기여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같은 것을 할 때에도 자소서 쓰듯이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에도 지금 그 학생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학생들이 내잖아요. 그때 좀 자소서 쓰는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거고 추천서는 교사들이 쓰는 거잖아요. 교사들이 평가를 할 때도 마치 좀 추천서 하듯이 좀 그렇게 지식, 기술, 태도를 좀 분리해서 해주면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뒷부분은 교사들에 대한 얘기고요. 앞부분은 학생들에 대한 얘기고, 그렇게 해서 학생이 좀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찰 평가와 사실 기술이 있고 학생 개인의 평가가 있고 학교 공통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과 사실과 평가가 다 결합된 4, 4분면이 가장 좋겠죠. 그래도 최소한 3, 4분면은 돼야 되지 의미 없는 사실들을 나열하거나 근거 없는 미사여구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좀 곤란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를 5월 14일 설명의 학종의 거의 모든 곳에서 공개 영상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리와인드 리마인드로 좀 짧게 정리한 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